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4월 1일이 어제였죠.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2분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지난주 나왔던 기사 그리고 지난주 상담했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봄이 온 것처럼 조금씩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거래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3월 26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한숨시티, 헬리오시티 넘어선 한숲시티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보면 자, 여기가 대표적인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한숲시티라는 이름 대신 한숨시티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용인에서도 이 변방 지역인 이 지역이 최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 정부가 지난 15일, 3월 15일 앞으로 20년간 300조 원을 투입해 인근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 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다. 즉,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로 인해서 부동산 플랫폼 검색 순위에서 당당하게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5단지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17일 4억 5,500만 원에 팔렸는데 이는 발표 전인 4일에 3억 5,700만 원에 팔렸던 것보다 약 1억 원가량이 오른 거죠. 그리고 이 발표 전 시세로 거래가 이루어진 계약들은 일제히 계약 취소 신고가 올라왔는데 1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물론 올 1월부터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블로거분이 올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20억 원대 회복한 이유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시세를 좀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면 3월 10일 날 17억 4천에 거래됐던 게 불과 열흘 만에 20억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매매 계약이 취소되는 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매도자 또는 매수자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자, 이럴 때 어떤 세금이 발생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야 한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돈은 세금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원천징수 이슈도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인데 원천징수를 꼭 해야 합니까? 그리고 국세청은 내가 이렇게 계약한 것까지는 좋은데 계약을 취소한 것까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건 특정 손님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런 거래가 발생한다라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주택구입 계약 해지 시 매도자, 매수자별 차이에 대해서 잘 요약해 놓은 표를 가지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니까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계약금을 지급을 했는데 계약금을 지불하고 났더니 이거보다 더 좋은 물건이 나서 나 더 안 할래. 너랑 거래 안 할래 하면 내가 지급한 계약금이 당연히 위약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누구죠? 돈을 받은 매도자가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요. 왜? 이미 계약금 형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반대로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했다. 주택을 파는 사람이 매수자가 생겨서 계약금을 받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있다가 팔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지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받은 계약금뿐만 아니라 이 계약금과 똑같은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를 배액배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이때는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주택을 매수하지 못하는 대신에 그 계약금과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받게 되죠. 이때는 돈을 받은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매도하려던 사람이 그 사람의 변심에 의해서 받았던 계약금뿐만 아니라 위약금, 배액배상을 통해 위약금을 돌려주잖아요. 이때 돌려줄 때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원천징수를 해야만 되고 이때 발생한 모든 소득은 소득세법상 뭐로 보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도자가 계약 해지로 인해서 위약금을 지불할 때는 그 계약금 외에 내가 추가로 지급하는 위약금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기타 소득은 어떻게 되죠?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3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위약금, 이 위약금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우리 필요경비로 60%까지 인정돼서 그 60%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60% 정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일시적인 원고료나 강연료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위약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이 기타 소득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면 이 공인중개사 분에게 지급한 수수료 또는 변호사와 관련돼서 그 변호사분에게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고 일반적인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상기시킬 겸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가족 중에 특히 우리 부모님이죠. 그 강의나 원고료를 받는 가족이 있다면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 과다 공제 받은 거에 세금 추징 1순위에 항목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고나 강의료를 받을 경우 필요경비로 60%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연간 우리 부모님이 받은 원고나 강연료가 7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인적공제 넣었을 때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발생한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주로 매도자 측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매도자의 계약 해제 시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게 되고 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이런 게 있다.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필요 없지만 요 가산세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것만 있냐? 그게 아니라 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있다라는 거. 이런 두 가지 가산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던,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으면 세무사분을 통해서 하던 이런 것들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매수자가 계약 해지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위약금, 지급받은 위약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이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알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가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는 반등의 신호가 보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계약 해제에 따른 세금 이슈를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또는 거래 해지된 걸 어떻게 아냐? 우리는 보통 공인중개사분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거든요. 이분들은 이런 매매계약 또는 해제계약이 생기면 30일 내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된 자료들을 국세청이 다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약금을 받은 내용들을 과세건청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계약이 해제로 인해서 발생한 위약금이 있다라면 이 세법의 내용을 준수해서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